안녕하세요. ICNC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정세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에 오면서 좀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학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고등학교 가면은 영어 공부는 뭐 어휘, 어법, 구문, 독해,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사실 좀 많이도 알고 계시고 들으면 좀 진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약간 본질적인 얘기를 오늘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이게 저고 사진과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간단하게 편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집트 우화 얘기인데요. 예전에 파라오가 조국의 기념으로 피라미드 2개를 건설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젊은 조카였던 아주르랑 추마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피라미드를 만들면 왕자의 지위와 막대한 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단 조건이 있었는데 혼자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주르라는 조카는 바로 일을 시작을 해요. 피라미드 부지에 가가지고 털을 보고 기초틀을 잡으면서 돌을 옮기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틀을 잡는데 1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반면에 1년 동안 추마의 부지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르가 추마를 한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추마, 어떻게 된 거냐, 피라미드를 안 만들고 했더니 추마는 이상한 기계 같은 걸 막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마가 나는 지금 내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어 했더니 아주르가 비아냥됩니다. 그게 무슨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니? 가서 돌을 옮겨야지 했더니 추마가 아주르, 너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멀리 못 보고 있다. 나는 지금 내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어. 너는 네 피라미드나 신경을 써라. 하면서 둘이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주르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기초틀 위에다가 2층 돌을 옮겨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해야 되니까 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내 약점은 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힘을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힘이 센 베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힘을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힘을 키워서 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층 돌을 옮기는데 2달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데 좀 꽤 빨리 걸렸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더 높은 층을 쌓는데 이제는 돌 하나 옮기는데도 한 달씩 걸리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때 아주르가 난 역시 힘을 더 키워야 돼. 내 약점은 힘이 맞았어. 해서 다시 베뉴를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PT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을 키우고 돌을 옮기면서 아주르는 갖고 있는 대부분의 돈을요, 베뉴와 건강식품에 다 써버려요. 그러다가 몇 해가 지나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추마의 부지에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르도 궁금해서 가봤더니 추마가 엄청나게 큰 기계 같은 도르래도 있고 지렛대도 있고 밧줄도 있는 기계를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추마가 그 기계로 돌을 몇 분 만에 번쩍 들어서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아주르가 1년 걸렸던 기초 틀을 잡는데 추마는 일주일 만에 해내고요. 2달 걸렸던 2층 돌을 썼는데 추마는 이틀 만에 해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주르가 추마가 정말 대단한 걸 발명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아니야, 나는 더 힘을 더 키워서 나도 더 빨리 싸우면 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신의 방법을 고수를 합니다. 그렇게 추마는 시스템 개발에 3년 그리고 공사에 5년이 걸려요. 총 8년 만에 피라미드를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파라오가 왕자의 지위와 재산을 줘요. 반면에 아주르는 30년 동안 돌을 쌓거든요. 그리고 12층까지 쌓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2층만 더 쌓으면 완공이었는데 반면에 추마는 이집트에서 유명한 학자이자 발명가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 얘기는 저는 생각할 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이들 학습과도 연관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아주르가 본인의 약점을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힘만 키우려고 집중합니다. 계속 힘. 그러다가 더 좋은 방법이 나오죠. 추마가 기계를 발명해서 옮기는 걸 봤을 때 그때 생각을 바꿀 유연함도 없어요. 기존의 방식에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영어에서 혹은 수학에서 국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사실 이런 부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걸 하자. 저런 부분이 부족해. 저걸 하자. 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도 상황이 바뀌는 게 없다면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뭔가 생각의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전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시스템 개발이죠. 시스템 개발. 본인이 직접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시스템을 잘 개발해 놓으면 다음에 힘들 일도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어, 수학, 국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저는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등과 고등은 영어만 따져봐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뭐 시험 범위도 늘어나고 지문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제가 의대도 가고 뭐 서울대도 가고 이런 아이들의 질문을 받다 보면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이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설명해도요, 금방 알아요. 그리고 영어 지문이 고3 지문으로 갈수록 되게 쉬운 말도 어렵게 꼬아놓습니다. 학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보면 선생님 여기부터 이 말이 결국에 이런 얘기죠? 라고 저한테 되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비단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더라고요. 물론 이과형, 문과형 인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의대나 약대를 가는 아이들, 또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 대부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가 이해력. 근데 이해력의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 텍스트 이해력이에요. 텍스트 이해력. 써 있는 걸 이해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이 능력을 최대로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텍스트 이해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당연히 책이죠, 책.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가서 자,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렇다고 하더라. 지금부터 책을 읽어라. 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나요? 책을 안 읽죠. 그럼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님도 책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2달이건 1달이건 좋으니 한 권을 선정해서 책을 같이 읽는 겁니다. 한 권도 너무 많다고 하면 챕터를 선정해서 같이 읽는 거죠. 그리고 대화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엄마가 봤을 때, 아빠가 봤을 때 여기 이러이런 내용은 이러이런 점을 말하고자 쓴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딸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입을 닫죠. 말을 안 합니다. 아, 뭐래. 그때 절대 화내거나 윽박지르거나 하지 마시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생각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에 엄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아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게 책이지만 아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그 연구 중에 복습 테스트와 회상 테스트를 비교한 실험이 있어요. 복습 테스트는 뭘 가르친 다음에 10분 뒤에 바로 보는 겁니다. 오늘 배웠던 걸. 회상 테스트는 오늘 배운 내용을 까먹을 때쯤, 그러니까 며칠 뒤 혹은 일주일 뒤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회상 테스트를 보는 아이들의 성적이 당연히 더 안 좋아요. 왜냐면 그때 뭘 배웠더라? 이걸 계속 생각하거든요. 근데 추후에 그 아이들이 학습 능력 혹은 성적을 비교했을 때 회상 테스트를 거쳤던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결론은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자리 잡고 앉아서 책을 펴고 읽고 하는 건 되게 좋죠. 근데 인간의 집중력은 사실 공부함에 있어.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 30분이 맥시멈입니다. 그게 지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조금씩. 근데 돌아다니면서 집에서 학원까지 걸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뭘 배웠더라? 지난주에 뭘 배웠더라? 이런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가 특히 영어는 지문을 숙지하는 게 내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저는 실제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면 아이들이 처음엔 안 듣지만 계속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처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몇 명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필요한 게 뭘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는 한 번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스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는 당연히도 그 시스템이라는 게 대부분 어휘입니다. 어휘력을 많이 갖고 있어야 아이가 어법을 배우건 독해를 배우거나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근데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하고 아이들이 대학을 감에 있어서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수시를 지원을 하고 결과도 다행히 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지금 이제 2학기 중간고사인데 이 하나의 시험이 수능과 동등한 중요도를 가졌다고 제가 강조를 해요. 이거 한 번이 그 다음 번과 이어지면서 합쳐져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떠한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신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간에 그 학교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학교에 관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중등반에서 이제 고등반으로 넘어오면 겨울방학 때까지는 수능 공부를 진행을 해요. 근데 3월이 되면 아이들 학교별로 나눠서 강사별로 주력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내신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고 있고요. 또 이제 학원을 선택하실 때 학원이라는 게 뭐 되게 많이 있죠. 여기 목동이니까. 좀 그나마 좀 수월한 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학원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저희는 중등반과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과 아이의 성향표를 다 받아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이 아이는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이런 걸 해주면 좋고 이런 걸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학원 한번 고민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ICSC가 조금 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 이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스템 얘기로 돌아가면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가 강사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로 통합된 경우도 있죠. 강사가 시스템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정말 좋은 학원인데 이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에 도구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강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고, 그럼 좋은 강사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뭐 인원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혹은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그럼 저 실적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좀 괜찮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시작드리면 이건 제 실적이죠. 이게 지금 올해께 빠져 있는데 올해는 서울대 약대도 있습니다. 그 서울대 약대가 나이는 영어는 저한테 배웠고 수학은 뒤에 나오는 조병근 쌤한테 배워서 저 두 분이 그래도 괜찮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여기는 좀 지금 바뀌었죠. 내년부터는 1등급이 10%가 되고 2등급이 24%, 그래서 누적해서 34%입니다. 3등급을 누적하는 건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66%라서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럼 아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카이를 가려면 주요 과목 합이 1.2 정도는 나와줘야 수시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을 맞아야겠죠. 10%니까. 이 내신과 수능은 영어가 상당히 달라요. 결이. 수능이라는 건 처음 보는 생소한 질문을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지만 내신은 시험 범위를 주어주고 그 다음 이 안에서 변형을 틀거나 내용을 잘 숙지했거나 이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가 뭔가를 이해하고 이미 얼만큼 영어를 할 수 있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어휘는 뭐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8R이라고 봐도 되는데 단어는 많이 자주 외우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불평하는 게 단어는 외워봤자 까먹는데 왜 외우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곤 하죠. 너 어제 아침은 뭐 먹었니? 하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먹잖아요.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는 외우고 까먹더라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결국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어휘를 익히는 데 있어서 문장에서 익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는 뭐 제일 좋은 게 외운 걸 테스트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어휘 테스트를 보자 하면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학원을 보내는 거죠. 매번 단어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매 시간 200개 정도를 외우고 100개 정도 시험을 보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떤 한 3,000개 정도 정해놓고 반복시키거든요. 그리고 어법이라는 건 이 5개가 핵심입니다. 고등 올라오면 그 해당 과의 주요 어법만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알고 있는데 이 5개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이 5개를 꼭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라 동사를 찾는 능력, 그 동사의 수를 맞추고 태를 맞추고, 그리고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로 관계사를 볼 줄 알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문이라는 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 보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어휘가 바탕이 돼야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법은 아무래도 수능과 관련해서 주요한 유형들은 문제풀이법을 익히고 그 방법을 계속 연마,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문제풀이법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아이와 가장 맞는 게 좋은 것이고, 다행히도 저는 대부분 아이들이 좀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너는 고1이니까 요만큼까지, 고2니까 여기까지, 고3이니까 여기까지는 가르치진 않아요. 예비 고1 때부터 고3이 쓰는 교재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애초에 그것이 목표고, 아이가 영어라 하면 수능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서 풀었을 때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내신만 처리된다면 그 아이가 3학년 1학기가 지난 이후에는 영어학원을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사실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학원을 다니지 않으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을 최대한 빨리 끊을 수 있게끔 제가 알고 있는 걸 예비 고1부터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혼자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시스템으로 체득이 된다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목표가 강사로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에 올라가면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는 마지막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요. 학원을 그만둬도 영어학원을 가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런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 처음부터 다 알려줍니다. 네, 같은 얘기고요. 중간에 있는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국어는 조금 훈련하는 과목이어서 지속성, 일관성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좀 잦아야 돼요. 매일 하루라도 한 지문을 읽게끔, 문제를 풀게끔, 정리하게끔 하는 교재를 숙제로 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빈도수가 많아져야, 영어는 사실 많이 해야 잘 쓰잖아요. 그 주변에도 이제 고등학교 가서 보고 나면 아이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언어로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에 갔다 왔다거나 유학을 갔다 왔다거나 연수 갔다 왔다거나, 그럼 이 아이들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하는 아이들은 영어 공부하는데 큰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까지 우리 아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이나 글은 뭐 차치하고 이 고등 수준의 지문을 이해하고 어법을 파악하는 능력 정도는 충분히 숙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를 최대한 많이 하는 숙제를 내주고요. 숙제를 안 하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숙제 관리는 좀 타이트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남아서 시키고요. 그 지시마저도 안 되면 뭐 다른 선생님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강퇴를 한다던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방법이고, 매번 아이들이 학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수업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다 사진을 찍어서 학부모님들께 발송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아이들이 질문을 카톡으로 하면 24시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이오 베이비라고 검색하시면 제 수업도 통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제가 푸는 썰 같은 것도 따로 편집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거는 그렇고, 이 다음 거는 조금 네, 이 다음 거는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 세상의 모든 내신이라고, 이것도 제가 하는 건데, 이 근방에 가는 고등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보통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고 추가 교재도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그 지문들을 따로 아이패드로 수업해서 유튜브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본인 시험 범위가 겹친다면 언제든지 내신 때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여기 PPT에 써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이해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 아이의 학습 속도가 결정되고, 그게 나중에 아이의 성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영어랑 국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수학도 텍스트 이해력이 필요하지만 그게 어떤 고등 공부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아이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한번 진짜로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또 득이 되는 건 뭐냐면, 저희도 책을 읽게 되잖아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얘는 뭐 하고 있는 게 없고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투자하면 이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제가 뭐 투자 공부를 해서 자산을 불린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이가 행복한 게 또 부모의 가장 큰 보람이겠지만 아이가 행복하려면 아이만 잘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부모님들 저도 그렇고 제가 노력해서 좀 더 뭔가 발전하면 사실 공부하는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공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막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한 번 더 뭔가를 이해할 기회, 그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영어든 수학이든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